자, 조경사, 서양 조경사 중에서 그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반은 이제 18세기부터는 지금부터 합시다. 18세기 조경은 영국 그 풍경식 대부분이죠. 지금 앞에서는 정령식, 이탈리아 노단식, 프랑스 평면기약식 했어요. 영국 정령식까지요. 지금부터는 18세기 영국 자연 풍경식 한번 볼게요. 자, 영국은 이제 풍경식 조경가 스와이처, 찰스 브리지맨, 켄트, 브라운, 랩튼, 챔버까지 조경가들이 유명한 조경가들이 많이 생겼죠. 사람들은 사상가이자 문학가이자 문헌가이자 정원가이자 건축사이기도 하면서 정원사이기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정원을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정경식 정원을 이렇게 비정형식으로 풍경식으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영국에 대해서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누가 무슨 정원을 했고 누가 무슨 정원을 했고 이렇게요. 자, 찰스 브리지맨 리치머드 궁원, 그다음에 윌리엄 켄트 트윅스윗 가든, 스토어 가든, 켄싱턴 가든, 브라운 스토어 가든 개죠.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 최초는 스와이저요. 브리지맨이 있었고, 그런데 켄트는 브리지맨의 제자고, 브라운은 켄트의 제자고, 랩터는 브라운의 제자랍니다. 그게 같은 학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의 제자의 제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풍경식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원래 영국은 그 귀족 중심의 자기 정원을, 그 정령식 정원을 갖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대중에게 공개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요. 아직도 이름에 보면 가든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켄싱턴 가든 이런 거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아직 가든인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아이고, 죄송해요. 자, 그러니까 사람별로 어떤 정원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정원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브라운 학파가 있고 그 회학파 있죠. 지금 브라운을 중심으로 하는 이 브라운파가 굉장히 자연 풍경식 정원을 만든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그 대표적으로 스토어 가든이 있는데 이거는 브리지맨이 설계했는데 반브로프하고 설계를 했죠. 요 브라운 켄트가 개조하고 다시 브라운이 한 번 더 개조를 해요. 그래서 점점 더 자연 풍경식으로 변해.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그림이.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처음에 브리지맨을 설계할 때는 조금 직선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브리지맨 켄트가 개조할 때는 조금 더 곡선이었다가 다시 브라운이 한 번 더 곡선화시켜요. 점점 더 곡선이 가까워지죠. 이런 계획을 많이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칙스윗 가든, 그 다음에 스토어헤드는 현재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정원인데요. 전설의 그 에이네이어스를 테마로 해서 영웅의 인생 항로를 그린 그런 정원이죠. 공간 모식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판테온 있고 아폴로 신전 있고. 자, 영국 풍경식 정원은 근대 조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생태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5개의 공간을 설계해서 야생 뭐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제 18세기 프랑스가 가만히 보니까 영국 풍경식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평면 기악식 하던 프랑스에서도 이제 풍경식을 하는 거야. 18세기, 19세기 오면서. 그때는 또 사상적으로도 루소 뭐 이런 계몽주의 사상으로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뿌띠드리아노, 앨런 논밀, 말웨이존, 그 다음에 요런 거, 몽소 파크까지 요런 것들은 프랑스 풍경식에 해당돼요. 자, 여기서 문제. 프랑스 평면기악식 정원이 아닌 것은 아시겠어요? 프랑스도 풍경식이 있었다. 영국도 정경식이 있었다. 그런 문제가 섞어서 나오겠다. 거기서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뿌티드리아노 가브리엘 설계하고 요 내용들 정말 정확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프랑스 풍경식은 영국 후기 풍경식 정원하고 비슷해요. 사실주의자 그대로 진짜 있는 자연을 그대로 모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양식.
그래서 뭐 촌락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물레방아 풍차 같은 것도 막 만들어 놓고 그런 거죠. 자, 독일에서 이제 생태학 정원을 해요. 독일은 원래 그 국민성 자체가 실용성 있는 거 아니면 장식적인 거 절대로 안 해요. 일부러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부러 막 장식을 한다거나 화려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절대로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또 한 가지 식물 생태학, 이게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거죠. 그 유명한 사람으로 힐스페트, 칸트, 괴테, 슐러 이런 사람들은 문학가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정원가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시베메르 원, 데시테트 원, 무스카우성 임원. 근데 원래 독일 생태학은요, 여기 보시면 그 원래 1차 대전,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실용주의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민족성도 그렇고, 일부러 막, 꾸미는 것들 별로 안 하죠. 무스카우 성에 대임원은 나중에 미국의 센트럴파크에 영향을 줘요. 이게 중요해. 센트럴파크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 무스카우 공작은 우리나라의 정원 책처럼 힌턴 랜드스케이프 가더닝이라고 해서 정원을 만들 때 어떤 것으로 해라라고 해서 요 내용들 중요해요. 그것들을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세기 봅시다. 19세기 보면서 공공적용 역사 아주 있죠. 요거는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 아고라에서부터 로마 포럼에서 20세기 몽소, 파리 몽소까지요. 영국 공공정원이라고 하면 영국은 이제 대중한테 원래 있었던 귀족들의 정원을 오픈시키기 시작하죠. 거기에서부터 정원의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팩스턴, 베리 뭐 이런 사람들이 반정령식 수법을 사용하기도 해서 19세기 이제 정원을 개조하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으로 리젠트 파크, 버크니드 파크, 제임스 세인트 공원 이런 것들은 18세기 귀족의 전유물이었다. 19세기 오면서 특정한 날 하루만 이제 대중에게 개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 소속이 되고 나라 소속이 되게 공공기관에 기부가 되는 거죠. 뭐 예전에 뭐 드라마나 만화나 그 캔디 같은 만화 생각나세요? 그다음에 원털기 기사 뭐 이런 거 생각나세요? 그, 그 정원에서 막 파티하고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영화의 배경이 영국 정원의 배경이죠. 귀족들이 막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정원에서 파티하고 이런 게 영국 정원의 특징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너무 이제 과하게 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에게 이제 19세기 오면서 대중들이 왜 다 평등한데 지네들만 그렇게 하느냐 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오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원에서 공원의 파크의 개념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자, 19세기 말 영국 구성식, 자, 건축식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블럼피드 건축가가 이제 무테시우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원의 또 다른 거실이다 해서 건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소정원 운동에서 윌리엄 로빈스 제킬 여사, 자, 그 다음에 미국 조경 보세요. 미국 조경은 식민지 시대였을 때 정형식이었다가 풍경식이었다가 다시 기능주의.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주의고 기능을 중요시하죠. 그런 이제 시민성 특징 이런 건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식민지 시대 때 정형식 정원요.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마운트 버는, 몬티첼로. 자, 어느 시대 때 뭐가 있었다. 자, 책상 앞에 개보부터 있으시죠? 그거 보면서 자, 19세기는 풍경식을 했는데 파르망티에 다우닝 옴스테드 미국 조경하면 뭐 오스테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조경의 아버지니까. 센트럴파크, 뭐 프로스펙트, 플랭클린 파크, 뭐 그것도 물론이거든요. 또 그 하버드 대학의 조경학과를 만들고 초대 교수로 가시고 그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옴스테드 센트럴파크인데 그린스워드 안이 설계로 공모해서 당첨이 돼서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진 거죠. 이 센트럴파크의 특징, 동선이 입체적이고 가장자리 차음식제했고 그 다음에 뭐 정형식 패턴은 몰이 있었고 마차길 동선이 분리돼 있고 수목원 있었고 그래서 의는 조경 전문직이 대두했고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지정하게끔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찰스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수도권 공원 개통이라고 해서 공원이 하나만 딱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도시 전체에 연결되어서 개통 시스템이라고 하죠. 연결이 되어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광역적인 측면에서 도시 공원을 봐야 된다는 측면이죠. 그 다음에 시카고 만국 박람회가 콜롬비아 박람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면 도시를 막 예쁘게 꾸미잖아요. 포장도 다시 하고 막 도로에 꽃도 막 갖다 놓고 그런 거에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더 예쁘게 하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 미화 운동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공사업까지 조경 발전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현대 20세기 오면서 미국에서 도시 미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카고 박람회 중심으로 해서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좋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하자고 해서 이렇게 사업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영국에서 그 다음에 전원도시 운동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죠. 리치워드 웰윈의 최초의 전원도시를 만들었으나 이상적인 도시 조성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이게 문제에 이게 했고 성공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적어놨어요.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원 개통이라고 해서 엘리어트에 의해서 공원 개통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맨하탄 웨스터체스트 공원 개통, 그 다음에 광역 조경까지 넓은 의미로 봐야 되고 뉴딜 정책, TV에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던데요. 이 수자원 개발하면서 댐을 건설하고 나니까 댐 하류 지역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 저절이나 그 공원 그 도시 개발하는 데서 요것만 다룰 게 아니라 조경이라는 것은 전체의 광역적인 도시를 다뤄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레드번게이라고 해서 소규모 전원도시 운동이 라이트스타인에서 요거는 계획할 때도 있습니다. 자, 주택정원의 미국의 소정원 운동. 아주 조금조금한 자기 정원을 이제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캘리포니아 개인정원 스타일로 스틸, 토마스 처치, 노넬 가든 이런 거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절충식 정원, 소정원 운동 같이 벌어지고 있고요. 독일 이제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볼크스바크라고 해서 후생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전쟁을 겪다 보니까 이제 심신달래 휴식 그 공원을 조성해요. 백화점식 공원에서 먹을 걸 이제 키우게끔 하죠. 구르스파크, 스타트파크. 그래서 분구원이라고 해서 시레베르에서 대도시 주변에 이제 나무를 가꾸면서 즐기는 자리를 제공하고 또 화훼장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도시림.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 조형학교 독일에 있죠. 그 다음에 스위스 건축 그 회의, 파리 국제 조경회의. 그 다음에 터나드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국제조경가협회 이플라라고 해서 1937년에 런던에서 젤리코 회장으로 해서 그 러스킨 모리스에서 시작된 조형운동을 현대 양식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국제적인 협회를 만든 거죠. 이플라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이플라는 각 나라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플라를 개최하고 있어요. 굉장히 조경가 협회로서 국제적인 협회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서양 쪽에서 현대까지 살펴봤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보를 딱 붙여놓고 이 정원은 어떤 시대의 것이고 부터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정원의 특징에 대해서 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면, 공간 구성도 글로서 외울 수 없는 것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나오는 그 조경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 구성도가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한번 눈으로 익히고 한번 그려보시고 그런 공부가 굉장히 도움 되실 거예요. 고생하셨어요.